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 무력화가 시도가 됐죠. 대대적인 인사를 해서 조국과 또 청와대를 수사하는 그 수사팀 간부들을 부산으로 제주도로 다 자천시키고, 그리고 또 직제 개편안을 발표를 해서 다음 주에는 직제 개편을 이유로 중간 간부들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간부들은 아직 6개월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제 개편이라는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조국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검찰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이 수족이 거의 잘려나갔다고 평가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그 반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항을 할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이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 인사가 나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는 그 부장검사급들이 남아있죠. 그 다음 주에는 다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남아있는 부장검사들이 지휘를 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의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상당히 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죠. 물론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고, 지금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검찰은 경찰청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어떤 그 수사 방해와 상관없이 계속 수사를 해 나간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다음 주에 또 중간 간부 인사가 나면은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수사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검찰 조직이 수사 계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뿐이 아니고 개별 검사들도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조직이 이 청와대의 공격을 받아서 한데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별 검사들 반기 중에서는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또 최창호 서울 서부지검 그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죠. 사표를 내면서 할 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김웅 검찰 출신이죠.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해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500명이 넘는 그 검찰 관계자들, 이 중에서는 수백 명의 검사들도 있겠죠. 검사들이 응원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직제 개편에 의한 중간 간부 인사가 이루어지면은 또 그때 또 후속 그 사태 파동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검찰이 정권에 대응을 해서 반기를 드는 반기, 반란의 깃발이라기보다는 저항이죠.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위해서 반기를 드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는 세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기, 대표적인 친문 검사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전에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직속상관에게.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시다시피 그 현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는데, 그 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대대적인 자천인사, 유배인사 이것을 주도를 한 인물이죠. 그리고 본인은 셀프 승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동문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을 한 그런 핵심 척근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척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슬퍼렇게 서울중앙지검에 입성을 해서 이번 1월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해서 어제 오전 11시 학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그리고 일선 부장검사들과 같이 자리를 했죠. 그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슬퍼렇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송경호 제3차장검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병호 차장검사는 조국 씨 그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그 수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송병호 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에 작년 7월에 취임을 하면서 했던 취임사 일부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년 7월 이 취임사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마 송병호 차장이 이것을 그 이성용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읽었다는 것은 내 상관은 윤석열이야 뭐 이것을 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내용 중에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권한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인사권을 청와대 또 조국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와해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중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송병호 3사장 검사가 검사로서 이 말씀을 새기며 일해왔다. 사회 곳곳에 숨은 불공정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은 중요하고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거나 눈 감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법과 반칙 외면하고 눈 감는 건 검사가 아니다. 조국 수사를 전담해왔던 총괄 지휘해왔던 차장검사의 말입니다. 송병호 차장검사가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 부장검사들도 쫙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수사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죠. 그리고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무시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수사부서를 바꾸는 문제, 직접 수사부서를 없애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또 저항의 표시였죠. 자, 이런 반기가 들렸고 그 반기 두 번째 반기는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앙지검장이 만든 직제 개편안 이것을 중앙지검 부장들이 반대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그런 발표를 했죠. 그 전국에 직접 수사부서가 41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린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는 지금 조국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곳인데 1부, 2부, 3부, 4부 4곳인데 그것을 2개로 줄인다. 그리고 또 공공수사부,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그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도 폐지한다.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직접 수사부서 줄이는데 그 핑계는 그 공판부 형사부를 늘리기 위해서 직접 수사부서를 줄인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하고 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는 그 부서들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직제 개편안, 그러니까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는 이 개편안은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바로 지난주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직제 개편안을 본인이 마련한 그 안입니다. 그 안을 지금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전국 1선 그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 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을 포함해서 대검이 법무부에 낸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직제 개편안을 만든 이성윤인데 그 밑에 부장검사들이나 이 간부들이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 직제 개편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검찰권의 행사 이것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부서들, 직접 수사 부서들을 폐지를 하고 축소를 하게 되면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이 역량이 줄어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득권만 유리해진다. 이것이 지금
반대 의견서를 낸 검사들의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기를 보시면 지금 검찰 선배들 그리고 검찰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들도 검찰 편에 들어서 반기를 듭니다. 김경한 검찰 출신이죠.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해서 중앙일보에서 좀 이례적으로 일면 톱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추미애와 윤석열의 인사 갈등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내 내용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법적 요구를 했다. 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그런데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은 본인도 다 이런 거 해봤는데 이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을 명을 거역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초법적 요구를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검찰, 법무부의 지금까지 관행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3의 장소에서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인사협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고 이것은 초법이 아니다. 왜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냐 하면은 첫째는 인사 보안 문제고 둘째는 검찰총장이 된 예우다.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죠. 특히 또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도 했네요. 그 중요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 대상에서 빼야 된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남겨둬야 된다. 지금 다 없애버렸죠. 다 저 지방으로 다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꼭 인사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직무 대리 발령을 내서 다른 사람은 다 인사해서 가더라도 그 보수는 직무 대리로 발령을 해서 그대로 둬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수사 중간에 수사팀을 흩어버리는 그런 대학살을 했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검찰의 원로가.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17일 성명을 130명이 냈는데 변호사의 명칭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 이 성명을 내면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 특히 검찰 인사 이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것이지 사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권력 사유화, 인사권의 사유화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변호사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변호사들이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 숨겨야 할 진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 일가의 가족 비리나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보다 훨씬 엄중한 문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송초로 출마를 권유하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모의가 있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야기한 대로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생겨서 이 검찰 인사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단행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직까지 한간소리를 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뭐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반발이 거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리고 검찰 내부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 이런 거 고칠 것이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에 다수다. 이렇게 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역대 정권을 쭉 취재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아무 대책도 말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한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